네, 그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궁금한 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법 전문가시자 법학자시니까 법리적인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 즉 비상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 선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즉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계엄이 선포가 되는 즉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서 계엄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보다 더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적법하게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권능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활동이나 국회의 어떤 기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난 일을 보면 군병력을 동원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네. 또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하려는 본회의장에 군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 점은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권과 관련 없는 헌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위반의 계엄 선포권의 그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요. 파면이라는 어떤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법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냐, 요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법상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계엄 선포를 했고 절차적 요건도 미비했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행위들, 불법적인 권한 행사들인 결국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그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보위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오히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 책무의 방향을 국가의 어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탄핵 사유의 어떤 요건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이름 볼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가결을 전제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심판관이 9명 가운데 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선 헌재법에는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소추 심판 과정에서 헌재법 23조 1항 그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는 그 조항을 효력 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체제 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파면까지 이루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면 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은 뭐 형사상 소지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이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흠결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만 그 내란죄 부분은 형법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내란죄의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뭐 물론 조금 더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엄 선포 이후에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둘러싸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군인을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어떤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는 어떤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과연 그 국헌을 문란시킨다는 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봉쇄했다고 한다면 국헌 문란 목적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폭동을 한 때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